선생님 사회적 거리두기 해지됐잖아요. 네. 그리고 감염 등급도 조정이 됐고 실외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착용 의무에 대해서도 약간 조정 방안들을 정부에서 내놓았어요. 네네. 그래서 5월 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죠. 네, 그래서 사실 5월 5일 어린이날에 공원에 갔는데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어색해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마스크 교육을 네. 너무 잘 받았잖아요. 네, 우리 맞아요. 아이들은.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벗어도 된다 그러는데 굉장히 주춤주춤하고 막 계속 이러고 다니고. 보니까 실외라고 해서 무조건 안 써도 된다도 아니고 이 실외도 또 기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학교들마다도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겠습니다. 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요런 가이드라인, 요런 네.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0일 그죠? 기준.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면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네, 누구나 네. 다운받을 수 맞아요. 있는 안내서이고요. 네. 그리고 이 안내서는 계속 개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콘텐츠가 올라가는데 또 개편이 될 수도 있어요. 빨리 올려야 돼. 그래서 조금씩 네. 변경이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실내에서는 그대로 써야 되는 게 기준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실내는 총 크게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운송수단, 버스, 택시, 지하철? 선박, 그쵸, 지하철, 항공기 이런 것들은 이제 운송수단을 봐서 다 실내라고 네. 보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사방이 다 구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천장 있는 곳. 그쵸, 천장하고 사방이 다 이제 막혀 있는 거고 주변이 열려 있는 자연 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양쪽 문을 열어두면 어때요? 그건 안 된대요. 아, 그건 안 아예 돼? 뚫려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존 인위적으로 빼고는. 열어두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문이나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으면 네네네. 소개됩니다. 실외라고 해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50인 이상 참석하는 50인. 실외 집회, 뭐 실외 공연, 스포츠 경기 이런 것들은 비말 생성 행위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걸 권고하고 있고요.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코로나19 위험군 그리고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꼭 5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과 사람 간격 사이가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럴 때는 마스크를 쓰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권고네요. 여기 나와있지만은 밀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은 뭐 이렇게 써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개인한테 맡기는 거기는 하네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민족을 좀 받겠죠, 안 쓰면. 그렇죠. 아직까지는 여론이 그렇죠. 쓰는 여론이니까. 네네. 근데 이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게 참 애매한데. 여기 15분이라고 써있어. 제 아들. 5분 하고 또 저기 갔다가 5분 하고 이거는 괜찮은 거지. 14분. 아니 근데 지난 어린이날에 에버랜드 뭐 이런 데 지금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면 이제 써야 되는 거네요, 사실은. 당연하죠.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붐비지 않는 야외에서는 벗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간 공원은 사람이 진짜 없었어. 어린이집은 어떤가요?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지금 유치원 이상 시설에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침이 좀 달라요. 그래서 먼저 현재 나와 있는 어린이집 마스크 착용 기준을 살펴보면요. 일단 교직원 및 교회 종사자, 그러니까 다니는 어린이 말고 어른. 네, 어른. 교직원과 종사자들은 이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이거는 네네. 의무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마스크도 KF80 이상 80 이상.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네. 영유아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네. 원래는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권고를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의무는 없어졌고, 24개월 미만에는 저희가 이제 이전에 영상도 찍었지만, 건강에 지장이 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가지고, 마스크를 쓰는 걸 추천하지 않았잖아요.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원래대로 마스크를 쓰는 거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가 노래나 율동 등 집단 활동을 하거나 어린이집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영유아가 의심 증상이 있거나 기침을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써야겠죠. 영유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당연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거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아이가 어느 정도 격하게 노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막 집단 활동인데 약간 숨이 가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안 쓰려고 하죠. 안 쓰려고도 하고 또 이제 보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또 부모자분들 네, 얘기를 하면은 또 우리 집 교사 선생님들은 또 원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쓰세요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애들은 쓰는데 한 명 보호자만 뭐 안 쓰고 보낸다. 그러면은 다른 엄마들이 왜 쟤는 안 쓰냐? 그럼 공고사항이다 그러면은 그 엄마는 나는 안 씌우고 싶다. 뭐 이렇게 되면 또 그런 게 또 이제 맞아요. 개인의 갈등이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조금 이게 좀 간소화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이거를 만드시는 분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사실.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케이스를 다 컨트롤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약간 느낌은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어린이집 상식적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너네들끼리 잘 해봐라. 합의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해라라는 거 난 느꼈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 이상의 기관에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에서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교사와 학생 모두 실내에서는 성인과 같이 마스크 착용을 지속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 밖에. 네네네. 특히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 활동을 실내에서 많이 하는데, 그럼 네. 그때는 어떻게 하나. 호흡이 가빠지니까 써야 되지 않을까? 애들도 초중고 경기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안 써도 된대요. 그냥 친선 경기일 때는. 안 돼요. 동호회에서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하는 경기에는 마스크를 쓰는 걸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실외 놀이공원, 우리 에버랜드 같은데, 그리고 해수욕장, 네네. 또 여름에 많이 가실 거잖아요. 네. 그런 데는 집회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인원이 특정 공간에 모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야외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m 이내에 사람들과 아주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15분 이상 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에 해당되진 않으나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을 권고함. 줄 설 때는 써야 되겠네. 보통 15분 이상 줄 서잖아. 1m라고 간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지킨 사람 별로 없잖아요. 1m 하면 새치기 하지. 수영장, 실내 수영. 목욕탕, 그 다음에 사우나, 이런 거. 뭐 실내 수영장은 아이들 많이 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수영장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는 벗어도 돼요. 물속에 어디까지? 발을 물속에 담그고 있어. 그건 어때요? 나는 이 물속에 있을 때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잠수했을 때? 잠수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잠수하다가 뺐을 때 쓰고 다시 그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경도 아니고. 사실 이걸 정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딱히 드릴 수가 없어요. 2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는 모두가 상식선에서 아니까 너네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판단을 하자 알아서 이런 피해라.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실외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이유에서는 조금 네. 제한을 아직까지는 네. 걸어놨지만 차차 네. 이것도 없어질 네, 것이고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뻐요. 네, 근데 맞아요. 한편으로는 또 이러다가 다시 또 집단 감염이 생길까 봐 또 걱정이 되기도 맞아요.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지식이 있죠. 그래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손 씻기를 열심히 하고 소독제도 사용하고 거리 두기하고 기침 예절을 배우고 이런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수족구, 멘테로 바이러스 이런 유병률들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뭐 그래프를 보시면은 19년도 이전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정점을 찍었던 애들이 10년 이후로는 정말 바닥을 기고 있어요. 굉장히 낮아졌고 그거를 보호자분들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개인위생이 중요한지 우리가 익히 학습을 했어요. 네, 네.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개인 위생을 정책이랑 관계없이 맞아요. 정책은 정책대로 또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학습했던 이 개인 위생을 좀 끝까지 좀 잘 지켜나가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